로봇 관련해서 향후에도 성장성과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음. 과거의 2차 전지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봇 이외에 만약에 로봇 사업을 곁다리로 하거나 혹은 주요 메인 사업이 아닌 기업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나노 신소재 관련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굉장히 지금도 계속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죠. 이제 네. 고퍼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항상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언급을 안 하다가 10만 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는 뭐 오늘이죠. 오늘 정도 네. 타임에서는 한번 이제 다시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노 신소재를 투자하는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 뭐 니들 뭐 나와가지고 맨날 떠드는 게 뭐 2차 네. 전지지. 누구나 인정하니까. 음. 네. 근데 문제는 작년에 가장 화려한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었죠. 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큰 종목들은 삼성 SDI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도 있고 네. 좀 하반기에 급격하게 올라온 뭐 LNF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동박이라든지 이쪽 업종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안 좋았고 분리막도 안 좋았는데 유독 이제 양극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됐죠. 그렇죠. 작년에 스타가 됐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다 모두 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료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호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지금 보면 그 안에서 그나마 이 첨가제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가장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노 신소재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에서 필수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럼 실리콘 음극재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리콘 음극재가 도대체 뭐냐? 네. 배터리의 발전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배터리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건전지라고 하는 건 1차 전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여기 보면 충방전을 하는 여기 안에 보면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죠. 네. 예,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전과 방전이 같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이걸 자동차 쪽으로 확대시킨 거죠. 삼성 SDI가 이런 걸 만들다가 지금 자동차 쪽으로 확대를 시킨 거고 네. LG화학이 그걸 개발해서 이제 결국엔 되게 크게 확대를 시키면서 이 사업이 커진 건데 네. 그럼 전기차를 처음 공부할 때 왜 그럼 2차 전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맸을까요? 네. 왜 목을 맸을까요? 전기차로 예. 인해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분해해서 보면 하나하나 보면 결국에 전기차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가장 큰 요소는 배터리입니다. 네. 지금 차량을 만들 때 원가의 거의 40% 가까이가 배터리 가격인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를 팔자. 뭐 이 정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 뭐 교체해서 이제 빌려주는 형식으로. 예, 리스 형태로 또 하자. 예, 얘기가 그러면 나오고 이제 있죠. 차량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중화로도 빨리 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실험되고 있지만 결국엔 궁극의 목표는 한 번 충전해서 많이 가면 됩니다. 네. 오래 탈 수 있으면 되죠. 네. 지금 기름 한 번 넣으면 그래도 한 400~500km 타죠, 보통. 그렇죠. 예. 네. 서울 부산까지는 한 번은 가죠. 네. 예. 그 정도 되는 정도의 거리는 움직여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기술력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게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으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뭐 전해액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양극재를 계속 극대화시켜 보니까 니켈의 함량을 최고로 높이면 하이 니켈이라고 하죠, 지금. 네. 거의 한 88%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하이 니켈로 가게 되면 충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에너지 전향이 커지는데 근데 음극재는 주로 흑연을 썼는데 천연 흑연 아니면 인공 흑연을 썼는데 이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서 첨가를 해봤더니 네. 충전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갈 수 있다. 예.
최대 10배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실리콘의 함량을 흑연과의 비율을 조절하고 있는 중인데 네. 심지어 지금 LG 에너솔루션에서는 퓨어 실리콘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이제 흑연을 안 쓰고 이걸 다 그냥 그 실리콘으로 하겠다. 아예 100%. 예, 실리콘을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해서 네. 흑연처럼 이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리콘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쓰면 되지? 네. 왜 자꾸 조금씩 넣어보냐? 음. 이게 처음 들어가서 이슈가 됐던 차가 지금 타이칸입니다. 타이칸. 네. 포르쉐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가 네. 타이칸이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강남 가면 많이 돌아다니죠. 이 네. 근처에서. 네. 도곡동에서 제가 사무실 있을 때는 많이 봤습니다. 타이칸을. 직접 모시나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걸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제 폼나게 타실 분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 타이칸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LG 에너솔루션을 통해서. 네. 그 안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썼고요. 이제 그 비중을 점점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보면 2차 전지 한참 막 찔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SK도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 그랬고 한솔케미칼도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 그러고 네. 너도 나도 실리콘 포스코 케미칼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테마가 돼 버렸네요. 테마라기보다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더 용량을 늘리고 성능을 좋게 해주려면 네.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실리콘의 단점이 뭐냐? 예. 부풀어 오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방전을 계속하면 네. 이게 충전하고 쓰고 또 충전하고 이러다 보면 얘가 이제 이게 자꾸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이게 모양이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아주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인데 네. 도전제는 뭐 양극재에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걸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배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안전하게. 역할을 해주는 게 CNT 도전제인데 네.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나노신소재 같은 중소기업이 하냐, 네. 중견기업이 하냐, 네. 대기업이 하지. 네.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하기에는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남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네. 이미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 높다. 나노신소재. 네. 왜 그러냐. 네. 작년에 매출이 재작년보다 2배 올랐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가. 예. 2배라고 하는 게 뭐 10억 팔다가 20억 팔면 2배 되죠. 네. 네.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2배여도. 예. 근데 커진다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10억에서 20억은 아니었고 네. 더 올라왔는데 네. 일단 올해부터는 이게 2배가 아니라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네.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되면서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칸에 그걸 공급했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했던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짝꿍처럼 같이 움직였죠. 아.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 공장 증설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더 뛰었습니다. 네. 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뭐 원래 3,000톤 정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뭐 네. 이걸 1,000톤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3,000톤까지 늘리겠다 이런 네. 발표였고요. 궁극적으로 10,000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 큰 규모로 들리네요. 예,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늘리겠죠. 네. 대주전자재료도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LG 엔솔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쪽에 계속 납품을 했고 그렇죠. 처음 실리콘 음극재 개발할 때도 LG와 계속 같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랑 이거는 짝꿍처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LG 엔솔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퓨어 실리콘을 한다라고 하니까 실리콘 네. 음극재는 더 확대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뭐 포스코 케미칼 다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메이커들 중에서 주로 고급차부터 시작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좀 들어간 배터리들, 좀 가격이 나가는 배터리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항상 보면 고급에 들어가면 점점 중저가로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뭐 그랜저에만 있었던 아니면 에쿠스에만 있었던 여러 기능들이 네. 소나타까지 내려오죠. 네.
이제 아반떼까지도 내려오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뭐 이제 2차 전지 이제 EV향으로 전기차향으로 많은 물량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갑자기 좋아졌고 네. SK에서 뭐 수주를 하고 SDI랑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주가가 확 뛰었던 것처럼 나노신소재도 그렇게 한번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이제 뭐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예. 2만 원대 있던 회사가 네. 예, 지금 거의 뭐 10만 원 5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1차에서 한 2차 상승 정도도 아직 못했다. 네. 그러면 뭐 나노신소재만 보실 게 아니라 나노신소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테마를 그러니까 섹터를 얘기하다 나노신소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4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나노 신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